시벨리우스를 듣는 아침에 한여름 이른 아침이면 여기에 저 앞엔 늘 안개가 신비한 풍경을 연출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하늘이 높아지고 눈이 부실 지경으로 파래지면서 이 현상이 사라져 이제는 그때의 신비함을 보기가 어렵다. 며칠 건너뛰고 비슷한 아침 전경이 있긴 해도 여름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게다가 요즘 비해당에서 해 뜨는 걸 보는 시각이 무려 2시간 늦어져 오전 7시가 넘어야 한다. 하루 해가 짧아지면서 비해당을 중심으로 변한 게 많다. 수없이 노래하던 귀뚜리와 방울벌레의 수도 줄었고 마당풀 속에 숨어 지내던 공중이, 팥중이, 섬서구 등 온갖 메뚜기의 개체 수도 팍 줄었다. 마당 입구 쪽 이런저런 잡풀은 한 해살이 마감을 하려고 누렇게 말라가고 있으며 뒷간 옆 북나무 잎도 서서히 단풍을 만들어가는 중이며 뽕나무 잎도 퇴색하고 있다. 마당 두 갈의 큰 소나무를 칭칭 감아 오른 칡도 절로 끝부분의 잎이 시들해지고 가깝고 먼 산의 화력수가 갈색 가을 산을 점차 만든다. 4개의 기둥을 타고 오른 팍죽가리는 열매를 주렁주렁 달았는데 그것을 키우려고 잎이 말라 절로 떨어지기도 한다. 게으름을 부리지 않겠다며 한여름 꼭두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풀을 뽑으며 크게 음악을 틀던 버릇도 줄었다. 오늘 아침 일어나니 해가 산 머리 높이 올랐는데 8시가 넘었다. 늦잠을 잔 것이다. 서둘러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골랐다. 간밤부터 줄곧 한 사람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들었는데 시벨리우스다. 단 하나의 악장으로 된 그의 마지막 교향곡을 들으며 커피 잔을 들고 마당에 나갔다. 노박덩굴, 범부채, 맹문동, 오배자, 좁쌀풀, 마가목 등 열매를 햇볕이 드는 산책로에 두었다. 식물 관련 용어에서 자는 종자를 의미하는 쓰이다. 그런데 이들 중 오배자는 쓰가 아닌 벌레즙이다. 다음에 뒤 텃밭에 심은 식물에 물을 주는 것으로 이는 매일 2차례 이상 여기에 있으면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다. 어제 뒤 텃밭에 새 식물이 자리를 잡았다. 늦게 심었으므로 아마 올해는 새싹 구경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기는 바디나물이다. 자연에서 만나는 환경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뽕나무 그늘 밑에 일전에 심은 적 있다. 혹시 그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뒤 텃밭에 나누어 심은 것이다. 한여름에 놀러온 사람들이 저것보다 저게 더 많네 라고 한 말이 불쑥 생각이 난다. 그들이 뒤 텃밭을 구경하며 손가락질로 저것보다라고 한 건 부추고 저게라고 한 건 쇠떡이었다. 그들이 말하기 전에도 나는 그게 늘 신경이 쓰여 매일 쇠떡이를 뽑곤 했다. 씨를 뿌린 지 그 무렵 이미 제법 되었는데도 부추를 한 번도 잘라 먹지 못했다. 실 같은 줄기가 15cm쯤 자랐건만 그 사이에 기어 세력을 확장한 쇠뜨기가 주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후, 낫으로 싹둑 자르고서 보이는 족족 뽑았고 지금은 주된 것답게 부추가 제법 굵게 잘 자라고 있다. 아울러 쇠뜨기는 생장의 시기를 놓쳤는지 부추보다 크게 자란 게 별로 없다. 엄연히 부추는 농작물이다. 내가 비해당에 심은 농작물은 부추, 상추, 쑥갓, 배추, 무다. 이들 중 유독 성공했다고 현재 생각하는 게 부추밖에 없다. 이와 한날 심은 상추는 단 한 번도 잎을 따먹은 적 없다. 왜냐하면 먹을 만큼 잎이 자라지 못하고 심은 사실을 알리려는 역할을 하려고 서너 줄기가 지금도 비실비실한다. 그런가 하면 쑥갓은 아예 심은 흔적조차 없다. 연약한 싹이 올라오는 건 구경했지만 한여름 기운 사이 뜨거운 햇볕에 죄 말라버렸다. 배추와 무는 어떤가? 2갈의 텃밭을 일구어 고랑을 높이고 거기에 2줄은 배추, 1줄은 무씨를 심었는데 내려보면 배추 잎은 구경도 못한다. 벌레와 들짐승이 먹이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
무는 생명력이 강해 10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 벌레가 먹어 거미줄 같은 잎을 그나마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려고 나는 뒤 텃밭에도 배추와 무를 나누어 심었다. 거기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배추는 한 잎도 없고 무싹 서너 개가 자라는데 역시 잎은 벌레가 갉아먹어 모기장 같다. 마당과 텃밭에 물을 주며 듣는 시벨리우스가 좋다. 젊어서부터 나는 이 사람의 음악을 매우 좋아했다. 명료하게 이유를 단 하나의 단어로 말하면 신비함이다. 그의 음악을 난생처럼 들을 때도 그랬고 많지 않은 그의 음악 중 좋아하는 것만 골라 들을 때도 그랬으며 이 아침에 듣는 그의 7번 교향곡도 신비하기는 마찬가지다. 그의 음악에서 느끼는 신비함은 곧 자연에 대한 것이다. 그의 조국을 우선지에 그려 세상 모든 이에게 자랑하듯 하는 음악에서 나는 늘 안개를 느끼고 세상을 삼켜버린 안개의 마왕의 힘과 그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신비를 들을 때마다 느끼고 감동한다. 시벨리우스를 듣는 이 아침 내 마음이 평온하다. 늦잠 잔 바람에 이른 아침 비해당 앞 전경의 신비함을 놓쳤지만 따사한 가을 햇살 아래 범부채 열매 껍질을 골라내는데 벌써 햇볕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 한여름엔 이른 아침에 햇볕조차 따가워 그늘을 찾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마당 한가운데 든 햇볕 아래서 열매를 손질하는 자신을 느끼면 엄연히 계절은 바뀌었고 내 생각도 그에 따라 바뀌었다. 라고 멋쩍게 웃는다. 늘 안개를 연상하는 시벨리우스의 7번 교향곡을 들으며 내 마음의 상상 날개를 펼친다. 저 앞 햇볕이 좋은 찬란한 가을 전경을 한여름의 안개 낀 아침으로 바꾸어 음악과 밀접하게 접목한다. 그러자 맛이 배가 된다. 하나는 상상의 맛, 하나는 보이는 그대로 실체의 맛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얀 시벨리우스에 매달릴 것만 같다. 이어지는 그의 음악은 전설로 초기 작품이지만 한 권의 동화 같은 전설이 펼쳐지는데 느리게 지휘하는 쿠르트 잔데렐링크다. 이를 3명의 지휘자 녹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가장 빠르게 지휘한 사람보다 무려 4분 이상 느린 그 맛이 더욱 시벨리우스답다. 2011년 9월 26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